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박씨. 가족들은 단순히 잠꼬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 6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죠. 결국 반신마비로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로 20년간 일하며 2만 3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살아남아도 80%가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골든타임 3시간 안에만 병원에 도착하면 90% 이상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뇌졸중 위험에 노출된 분이 계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10배 높아져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73세 김 씨는 혈압약을 끊었다가 3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약 마음대로 끊으신 적 있으시죠?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200 넘게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은 정상인보다 3배 높아요. 65세 이 씨는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전이 생겨요. 이 혈전이 뇌로 가면 즉시 뇌졸중이 됩니다. 70세 정 씨는 가슴 두근거림을 무시하다가 결국 응급실 신세가 되었죠.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30분간 수축시킵니다. 하루 한 갑씩 40년 피운 67세 박 씨는 금연 상담을 거부하다가 결국 뇌경색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요. 72세 최 씨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다가 목동맥이 70% 막혔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해 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69세 강 씨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실제로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간단한 걷기라도 꾸준히 하세요. 잠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환자의 30%가 전조 증상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레드 플래그는 정말 중요해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되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레드 플래그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전혀 나오지 않으면 즉시 119 신고하세요. 71세 민 씨는 말이 꼬인다고 했는데 가족이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6시간 후 완전한 실어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팔다리 마비예요. 갑자기 젓가락을 못 쥐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 신호입니다. 74세 서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손목 삔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완전 마비가 되었죠. 세 번째 레드 플래그는 심한 두통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오면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66세 조 씨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했는데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새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네 번째는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복시 현상이 생기면 뇌경색 신호예요. 69세 한 씨는 눈이 침침하다고만 했는데 이미 뇌관 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레드 플래그는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상실이에요.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면 손에 뇌졸중일 수 있어요.
75세 윤 씨는 어지럽다고 하면서 계속 넘어졌는데 나이 탓으로만 여겼죠. 결국 손해 경색 진단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하곤란입니다. 갑자기 침을 삼키기 어렵거나 살에 들리면 뇌간 이상 신호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서 즉시 병원 가야 합니다. 72세 임 씨는 물만 마셔도 살에 들렸는데 감기로 생각했어요. 뇌간 경색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딱 3시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의 역할입니다. 환자 본인은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3초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응급처치는 즉시 눕히기입니다. 환자가 쓰러지려고 하면 안전한 곳에 눕혀주세요. 머리를 15도 정도 높게 해주시고요. 절대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 안 됩니다. 혈압이 더 올라가서 위험해져요. 두 번째는 기도 확보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옷은 목 부분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68세 백 씨는 이 응급처치 덕분에 기도 폐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응급처치는 활력징후 체크입니다. 맥박과 호흡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맥박이 없거나 호흡이 멈추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119 상황실에서 전화로 가이드해 줄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식 확인이에요. 환자 이름을 불러보시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119의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 응급처치는 시간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예요. 골든타임 계산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준비입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들을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은 치료에 중요한 정보가 돼요. 일곱 번째 응급처치는 보호자 역할입니다. 환자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안심시켜 주세요. 의식이 있다면 곧 도움이 올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심리적 안정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무리해서 환자를 옮기려 하지 마세요. 안전한 자세만 만들어주고 119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잘못 움직이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이런 응급처치를 받은 분들은 후유증이 훨씬 적었어요. 가족의 신속한 대응이 환자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곧 공개할 예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예방 수칙은 혈압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혈압을 재세요. 수축기 혈압 13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을 유지해야 해요. 혈압 수첩에 기록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이에요. 주 5회 하루 30분씩 걷기를 하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실제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합니다. 세 번째 예방 수칙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내에 뇌졸중 위험이 50% 줄어들어요. 금연 패치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고 가족의 도움도 받으세요. 76세에 금연한 환자도 효과를 봤으니 늦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염분 제한이에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 음식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류는 피하세요. 염분을 줄이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져요. 다섯 번째 예방 수칙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루 10분씩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7시간은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직결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요. 7번째 예방 수칙은 정기 검진입니다. 6개월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경동맥 초음파도 1년에 한 번은 받아보시고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해요. 8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예요. BMI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세요. 키 160cm면 64kg 이하, 170cm면 72kg 이하가 적당해요. 복부 비만은 특히 위험하니까 허리둘레도 관리하세요. 9번째 예방 수칙은 금주입니다. 술은 하루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아예 끊으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3배 높여요. 실제로 금주 후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이런 예방 수칙들을 지킨 환자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70% 이상 감소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혈압약을 임의로 끊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니까 약을 끊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으로 혈압이 급상승해요. 77세 환자가 혈압약을 끊었다가 이틀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과복용하는 거예요. 혈전 예방한다고 마음대로 용량을 늘리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세요. 자가 판단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사우나나 찜질방에 오래 있는 거예요. 고온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 후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뇌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15분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이에요. 평소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등산이나 무거운 것을 들면 위험해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다섯 번째 금기사항은 민간요법 맹신입니다. 마늘즙이나 양파즙만으로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섯 번째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두통이 있다고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위험해요. 특히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두통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으세요. 일곱 번째 금기사항은 증상을 무시하거나 참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금기사항들을 어긴 환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하세요. 가족 여러분께도 이런 내용들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정말 감동적인 회복 사례들이 있어요. 74세 김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가족들이 포기했는데 꾸준한 재활치료로 6개월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69세 박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언어장애가 왔어요.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1년간 언어치료 받으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화하세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67세 최 씨는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와서 혈전용해수를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도 등산을 다니고 계세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뇌의 가소성 때문이에요. 손상된 부위를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오늘 밤부터 바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압을 매일 체크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재시고 기록해 두세요. 둘째, 뇌졸중 증상을 가족과 함께 숙지하세요. 언어장애, 마비, 심한 두통이 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졸중을 예방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서 생명을 구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실천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